저 처음 뵙죠?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Share the Plan이라고 해서 오늘의 이 자리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기초 사업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메이가 사실은 59년도부터 해서 65년이 넘어가고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아메이 사업을 제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미천한지라 미천한지라 그냥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있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당부드리건데 다음에 또 이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리더님의 얘기를 꼭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저의 얘기를 시작할게요. 저에게 찾아온 아메이는 사업으로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저 DC드롭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 제품을 만날 당시에 저희 상황은 어땠느냐면 여기 다 앓고 계셨던 분도 있지만 주부 습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손을 쫙 펼치면 손바닥 사이사이에 피가 나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피가 나는 정도. 그래서 너무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지만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그 DC드롭스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사려고 보니까 지금 가격으로는 15,900원, 1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제가 16,000원씩이나 해. 비싸다. 이래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거를 희석했었으면 그 20통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통당 가격이 800원인 거예요. 쌉니까? 싸죠. 안 써보니까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나가면 아메이 제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옛날에는 안 비싸거든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저분은 아메이 제품을 써보신 경험이 없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C드롭스라는 제품을 쓰면서 제 손이 낫는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도 아니고 연고도 아닌데 제 손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되면서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돼요. 제가 그때는 제 생활에 그 생필품이 뭐였느냐면 안티프라민하고 데일밴드였어요. 늘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내 손 봐봐, 내 손 봐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니 진짜 손 좋아졌네,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DC드롭스라는 용어도 몰라가지고 아메이 퐁퐁 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위 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딱 45도 각도로 딱 니 아메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곱지 않은 그 시선이 저는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사건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움츠러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아메이가 뭐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 태도가 어쩌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까? 내 손이 낫잖아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안 됐던 제가 어떤 짓까지 해봤냐면 그 부산의 저 외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파는 연고도 있습니다. 까만색 연고. 되게 독하거든요. 그걸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던 그 손가락이 저 DC드롭스라고 하는 주방세제로 손이 나왔으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말고 이제 가정집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홈미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궁금했어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왜 나는 몰랐지? 그러면서 아메 회사 소개를 이렇게 듣게 되고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59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저보다도 한참 선배죠.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공장인데 굴뚝이 없어요. 저런 게 있네? 그러면서 리치 디보스와 제이베넨델이 뭐 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아메 회사가 굴뚝 없는 저런 자연 친환경 상태에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친환경 생필품 제조회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손이 낫고 제 손만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가 되지 않지만 이 DC드롭스라고 하는 주방세제가 강으로 흘러내려갔을 때 48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생 써야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다 썼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6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오, 100여 개의 지역국가에 나가고 있으며 1000여 개의 특허, 700여 개의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 세계 10대 연구소, 나사 다음에 연구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4개의 자산농장을 가지고 있는 90년이 넘은 이제 곧 10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첫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아메이 제품은 참 좋구나. 내가 하나밖에 안 써봤지만 참 좋구나. 그리고 이거는 나도 써야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고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계 1위래요. 1위인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안내해드렸던 공기청정기도 세계 1위고 정수기도 세계 1위고 제가 좋아하는 영양제도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영양제 브랜드도 1위고 다 1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나라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91년도에 들어왔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팩트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은 이 감동이 조금 큰데 그때는 그냥 이런 거구나 좀 남다른 회사네라는 정도였습니다. 창업 이념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래요. 첫 번째가 자유래요. 특이하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근면성시, 고객 응대 최선, 고객에게 감동을 이런 얘기만 듣다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좀 남달랐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와닿았던 부분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사업을 진행할수록 이 말에 조금 콧잔등이 찡해지는 날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아메이 제품이 좋구나, 대한민국 사람 다 썼으면 좋겠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걸 그냥 나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만 가지 직업이 있는 것처럼 아메이를 직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그건 모르겠고 나는 디시드럽스 평생 쓰기다. 이런 정도. 근데 이게 기회가 되고 나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는 두 번째 이런 자리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신 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런 자리에 조금 큰 자리에 앉았을 때 강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름이 이미란인데 아름다운 미자에 난초란자 저희 아버님이 적어주시기는 근데 친구들은 쌀미자에 어지러울 난자 밤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런 저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미란 씨 당신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에게 꿈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고 첫 번째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애 키울 때는 열심히 애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살 거고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는 알아서 잘 살겠지, 잘 살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지금의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크게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 이대로가 됐어 이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조금 좀 당황을 하게 되죠. 그때는 저한테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무엇을 갖고 싶냐?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크게 물욕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어떤 딸이 되고 싶고 어떤 아내가 되고 싶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부모님께 뭐 해드리고 싶은지 등등의 질문들을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던지시는데 하나도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조금 오면서 조금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그때는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겠죠. 그래서 나는 원래 꿈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꿈이 언제 있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학창시절 때예요. 웃고 넘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저 잘생긴 청년이 접니다. 흑백으로 하면 좀 더 예뻐 보일까 싶어서 흑백으로 했더만 본판 불변의 원칙에 해서 이제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대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신림동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접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여기 몇 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게 됐다 그런 포기의 기분이 아니라 뭔가가 인생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던 어린 시절에 그 꿈이 생각나면서 집에 와서 두 아이를 딱 쳐다보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는 그냥 야를 어떻게 키울까 뭐 이런 지먹을 팔자 지가 태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도 나중에 나처럼 머리가 굵어진 20대가 되었을 때 지금 못 먹고 못 산 지금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가 어리면 원하는 것도 대충 해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굵어진 20대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고 했을 때 정말 뒷받침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우리 애도 나처럼 꿈을 꺾는 경험을 하게 될까봐 너무너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그 꿈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미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낄 뿐이지 어렵진 않는데 선뜻 이 아미 사업을 해보겠나 내지는 알아보겠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해갖고 안 되면 어쩔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를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 사업을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덜어 만나면 그분들이 꿈이 작은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부산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안 힘드나? 안 힘드나? 예. 근데 제가 부산을 갔다 오는 그 일이 단순하게 10만 원을 버는 일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갔다 오는 일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고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우리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리에 왔을 때 제가 꿈에 대한 이렇게 이제 충격을 먹게 되면서 세 번째 자리에 또 이런 자리를 초대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메를 알아서 오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무다히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돌을 던진 듯한 느낌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어지러워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왔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무서웠거든요. 이 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뭐 그것보다 정말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말 열심히만 살면 우리 아이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 듣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이게 이제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 매 시간마다 이런 게 오면 하나씩 주워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하십니까? 여기 12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다 나이 드는 건 아시죠? 오래 산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25세까지는 인생의 준비 기간이고 그리고 경제활동 기간을 보통 55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후생활도 이렇게 85세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65세, 75세 되신 분들도 예, 아주 젊죠. 근데 정작 무서운 거는 이 추가 노후생활 기간입니다. 나 80까지 살란다 그러신 분들 보면 제일 걱정이 돼요. 제가 진짜 80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들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 공감하시죠? 천년만년 갈 것 같던 삼성도 지금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짧아지는 이 기간도 AI가 다 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은퇴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한 번쯤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잘 살 확률이 2%도 안 된다는데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미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20세까지는 산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더 많이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120세까지 살 때 정말 노후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지어지는 연장전과 같은 이 노후 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은퇴 후 적정생활비와 노후 준비 상황. 22년도 자료인데요. 아주 잘 되어 있다가 1%입니다. 나는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보통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안 되어 있다. 대체로 국민 46%가 노후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나는 저기 안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나도 저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자살률도 최고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자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나옵니다. 이게 2021년도 자료인데요. 지금은 올해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뀌었습니다. 89세예요. 89세. 90이라고요. 해마다 3, 4년씩 늘어난다면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120을 넘어 150까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근로희망 연령은 72.9세, 73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써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진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근 알바를 보고 알바를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나라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충격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일을 안 해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73세인데 나는 일할 능력이 있어요. 건강해요. 아직까지 치매도 안 왔고. 근데 써주질 않는 거죠. 원하는 연령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균 퇴직 나이는 55세가 아니라 49.3세입니다. 여기 바깥 사장님들 한번 나이를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는지. 저희 신랑은 이 나이를 훌쩍 넘어서고 있네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는 무소득 기간이 34.3년이래요. 34년. 이보다 더 54년이 될 수도 있고 74년이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어찌 되겠지가 아니라 준비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는 11명한테 물어보면 11명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자영사업 하려고 하고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재테크를 할까 주식을 할까 코인을 할까 뭐 이런 생각하시고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 없음이 80%예요. 10명 중에 8명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100명 중에 80명은 뭐 어찌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16분은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뭐라도 해야 될 낀데. 이대로는 안 될 낀데. 와이프가 뭐를 하든지 남편이 대리를 좀 더 뛰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뭔가를 알아보거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4%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자에서 직장인까지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게 투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쓰리잡 포잡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부산에도 포잡하시는 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분이 제가 아직 인상적인데 38 남자분이셨는데 첫 마디가 있어요. 저에게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첫 마디 그런 거 안 물어보죠. 예,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표고 그럼 당신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45 이전에 자기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하시느냐? 포잡을 하시는 거예요. 포잡.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메이 플랜을 설명했더니 이해는 하시면서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많으신 분들이 미래 준비를 위해서 뭔가의 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든 내가 안 하든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통계 보면 20.4%가 이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르바이트라는 걸 하게 되고 특히나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도 더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투잡, 세컨잡, 쓰리잡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라이프 스타일은 둘째 치고 지금 생존이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부가 각자의 직업 외에 각자의 세컨잡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더러 여유 시간을 가지고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19분은 지금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특히 서울살이 하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잡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바보는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일은 직장,
써주지도 않는 그 직장,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뭐 자영업,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소개받고 읽게 되면서 제가 조금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돈에도 이름이 있고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보니까 91년도가 초판이에요. 지금부터 무려 3, 40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근데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거예요. 이 책에서는 돈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처럼 일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전체 돈 버는 형태의 95%라는 거죠. 월급생학자,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을 해서 수입을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내 가게를 가지고 내 아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던 이분들이 전체 돈을 만드는 형태의 95%인데 그분들이 만드는 돈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수입이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내가 시간을 안 들이면 돈 안 줍니다. 아파서 일 못하면 셔터문 내리면 수입 안 생깁니다. 이런 패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면 사업가와 투자가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소개가 되는 거죠. 사업가, 투자가 제 주위에 본 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밖에 볼 수 없는 희귀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전체 부의 95%를 가져간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일을 해서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돈을 버는 거라면 이분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을 만드는 거죠.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도대체 시스템이 뭐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갖고 사업가하고 투자가.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 좀 하면서 이 책에서 정말 임시 수입,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이고 그 제공하지 못할 때는 수입이 빵이 되는 이 수입에서 정말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으로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는 권지용이 될 수가 없어요. GD. 그렇게 능력도 없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좋은 거 알지만 그거 할 만큼의 저희 집 팔고 대출 내고 해도 안 되는 돈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시스템을 통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에 합류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에 접속해서 활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시스템에 접속해서 활용하라가 아니라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에 접속해서 활용하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더러더러 직장생활이나 자영사업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뵀습니다. 주식, 코인. 한때는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가의 영역은 시스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해봤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손 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돈 몇 푼을 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하고 있고 주식을 하고 있으면 나는 투자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되게 그거 하시면서 나는 미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스템이 없는 게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에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에 접속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부의 미래라고 하는 에버트 플러가 제3의 물결이를 통해서 84년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슈머에 대해서. 그리고 빌 게이츠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라고 98년도 우리 IMF 터진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초빙되어 와서 삼성의 임원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는 1인 기업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미팅을 이렇게 듣고 이제 현실적인 인생의 라이프를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지금 몇 살쯤에 있고 우리 아이는 몇 살쯤에 있고 5년 후가 되면 내가 몇 살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어지러운 마음속에서 듣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소개받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이 인류에서 발휘되지 않으며 이루까지 도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저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의 관점을 옮겨준 책이에요.
인류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루를 알 수가 없어요. 이루를 가봐야 알아요. 집에서 내가 아무리 아메이가 뭘까 고민해봤자 답 없어요. 이런 이루 자리에서 와서 들어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인류라고 하는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거기서 생각해봤자 그 수준이라니까. 그리고 무다히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옆집 아줌마도 인류인데 이루에 계신 분한테 안 물어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이 사업을 하겠다 결정하고 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될 때까지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프라인의 우월한 책을 읽으면서 돈에도 성격이 있구나. 그냥 똑같은 만 원이 아니구나. 내가 일당 뭐 배달로 해서 10,000원 버는 것과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꽂아놓고 10,000원 버는 거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저는 좀 빨리 읽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성경책 같은 제목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은 더불어 산대요. 이게 뭐고? 이러면서 이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공생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거나 삶의 여유를 살고 있고 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 유통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생산자에서 소비자. 이렇게 유통이 뭔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화와 용역이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까지 오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통 이꼴 세일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이렇게 그 제품은 좋은지 쓰는데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아메이 그냥 이렇게 판매원,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잘 팔고 있나? 오늘은 얼마만큼 팔았노?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마케터에 좀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분명히 이 생산 물품을 쓰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이전에는 소매, 도매, 총판, 광고라고 하는 역추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치약을 만들어 쓰시는 분 없으시죠? 설마 휴지 대신 신문지로 뒷일 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이러한 생품들을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 쓰는데 그전에는 제가 저희 집 앞에 현대슈퍼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슈퍼 사장님이 돈을 벌겠죠. 근데 그분이 어디서 물건을 갖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통의 과정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소비자인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생산자이신 대기업 분들께서는 연구소가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거죠. 품질이 보통 소비자가 1,000원에 샀습니다라고 했을 때 생산원가가 200원이면 800원 정도가 광고 유통비로 되는데 이 광고 유통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누가 고민했을까요? 예, 생산자분들이 고민하면서 나온 새로운 벤치마킹이 대형 할인마트고 홈쇼핑입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이렇게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다 대기업 아니던가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500억에서 1,000억만 있으면 가뿐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중상층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신랑이 나와서 제2의 직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구서동에 가면 이마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은행도 있고요. 약국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마트 밖에서 피자집 한다고 되겠습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분들은 글로 가요. 왜냐? 싸니까. 그래서 소매를 하시는 저희 현대슈퍼 사장님은 그러세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이 이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마트 사장님들은 그런 얘기 할까요? 마트 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마트 사장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다 가져가시는 거죠. 시대가 변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생산자하고 직거래의 유통 형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돌고 있는 소매마진, 도매마진, 총판, 광고비 이런 것들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이 가져갔던 것들을 이제는 소비자가 자기 소비 행위를 통해서 돈을 다시 받아오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있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이게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저희 집 앞에는 현대슈퍼 있습니다.
단지 주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휴지를 만들어 쓰지 못할 거라면 어디 가서 샀을 거라면 현대슈퍼에 가서 샀을 건지 이마트에 가서 샀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주거래 은행에 있는 것처럼 주거래 마트를 정해서 주거래 마트로 아메를 저는 정했을 뿐이거든요. 왜? 품질이 좋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트를 이용했더니 그 제품 속에 돌고 있는 유통마진을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오는 거죠. 결국은 소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지출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래서 아메이는 생필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메이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아메이를 이 제품을 함께 나눠 쓰고자 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냥 마케터일 뿐입니다. 결국은 소비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프로슈머이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프로슈머가 되어보자라고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의 유통 방식에서는 원가가 한 20%, 그 다음에 광고 유통비가 80%였다면 아메이 속에서는 아메이 제품 좋은 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특히 치약 좋은 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산 수입을 만드는 것도 아세요. 근데 궁금한데 물어보지는 않으세요. 왜? 시킬까봐.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5%의 원가로 우리 아메이 회원이 되면 30% 할인되는 건 아시죠? 그럼 나머지 35%를 소비자에게 기금으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돌려주는 거죠. 1,000원에 350원 하면 애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조 3천억 정도면 이 4,200억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휴지를 사 쓰시면서 얼마를 받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내가 받아오면은 이제 전지현이 가져가면은 로맨스고 제가 받아오면은 뭐 불륜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 버는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프로슈머. 소비가 이제는 직업인 거죠. 습관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는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생기면 그 소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소비를 나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나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바꿔 쓰는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 유튜버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공유하면서 누군가의 구독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원 소비자, 나처럼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제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환경에 저해하지 않는 이런 제품을 트는 소비자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공동구매를 해가는 이 형태가 자산 소득의 형태가 되고 연금 소득이 되는 거죠. 소비는 언제까지 할까요? 네, 그럼 소득은 언제까지 생길까요? 죽을 때까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저희 수색에 가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마트에 잘 가지 않고 아메이 마트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세 분을 같이 모시고 갔다고 해서 네 분이 같이 가서 거기서 뭔가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한 번 마트 가면 얼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서는 포인트라는 걸 줍니다. 아주 감사하게. 1,000원에 1점. 그죠? 그러면 5,000점이 돼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5,000점이 되려면 얼마 쓰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쓰셔야 5,000점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20만 원 정도를 그 제품을, 생필품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에서 주는 혜택은 그냥 이렇게 1,000원에 1점 정도에서 200점으로 끝납니다. 200점 갖고 뭘 하지도 못하죠. 근데 제가 아메이 마트를 주거래 마트로 해서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했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모시고 가신 분들까지도 다 계산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저 혼자 나는 남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간에 내 혼자 이렇게 아메이 마트를 주거래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에게 똑같은 생필품을 소비하는 돈을 썼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한 달에 6,000원, 그 다음에 그거 6,000원과 별개로 2년 정도 하게 되면 2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한테 물어보면, 니 똑같이 돈을 쓰면 어디 가서 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포인트 많이 주고 혜택 많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인트로 영화를 볼 수 있고, 뭐, 팝콘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고 내 도우를 준비할 수 있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아메, 니 뭐 하는데? 도대체 니 뭐 하고 돌아다니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신랑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뭘 하시느냐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어렵지 않다 했잖아요. 그냥 생필품을 바꿔 쓰시면 돼요. 슈퍼나 마트, 특히 쿠팡 많이 애용하시죠? 그 쿠팡 대신에 그냥 내 주거래 마트, 아메 마트를 내 회원번호를 애용하시면 돼요. 저는 회원번호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회원번호도 몰라요. 자기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번호인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없는 게 없습니다. 치약, 칫솔부터 시작했고 다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제품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게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마트 바꾸기인 거예요. 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소비 습관을 좀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 조금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체험해보고 그 경험을 같이 나누시는 거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캐시가 돼서 나에게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백 원, 몇천 원의 수입을 만들고자 아메이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생필품, 친환경 제품을 아메이마트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는 게 수입인 거죠. 추가 수입 또는 연금 수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생필품들 다 쓰고 오셨을 겁니다. 양치 안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제품들을 이렇게 다 바꾸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도대체 니 쓰기만 하나? 이렇게 그럼 부산에 왜 내려가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부산에 왜 내려가냐면 이러한 좋은 친환경 생필품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일이에요. 아메 제품 쓰라, 아메 사업해라,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제품이 필요하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추가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저떻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가 배워서 알려드리는 연결의 역할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 저이자 카카오가 저이자 아미의 사업자 ABO가 저인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결을 해드려요. 듣기 싫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뭐 안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안 들으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입니다. 지 손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사업적으로 알아보라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소시민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 일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팀파워라는 걸 일으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공생이 아니라 상생의 개념으로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라. 어차피 쓸 거면 사업으로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를 꼬셔서 지가 득벌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한번 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에서 비전을 봤던 건 뭐였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나는 형편이 어렵고 나는 식구가 적고 나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약을 하루에 하나 다 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100사람이 모여서 치약 하나 쓰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개념이 제가 와닿았을 때 나는 비록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같이 제품을 쓰거나 나와 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거고 그분들과 힘을 합하면 그 팀파워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익 구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찝찝했던 마지막 그래도 내가 하면 네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깨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보통 다단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 막차디 지금 내가 손 내밀 때 해야 니 돈 벌지 좀 있으면 니 돈 꼬로 박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아메이 사업 하다 보면 이상한 다단계에 막 본의 아니게 끌려가고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세제 갖다 달래고 열심히 갖다 줬더니 저를 앉혀놓고 통장 까면서 120만 원 카드 끌거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 그리고 그분이 소개한 사람들을 같이 묶어주는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주거래 마트를 바꾸셔서 이렇게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 바꿔 쓰시고 좋아서 A하고 B분에게 안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돈 버는 방식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아메이를 소개해 줬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의 편의상 그냥 20만 점씩 이렇게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마트에서는 그냥 200원씩 주고 200점씩 주고 끝나잖아요. 이거를 아까 그 35%의 유통마진을 각각 돌려줍니다. 근데 돌려주는 방식이 조금 남다른
다른 거죠. 그림은 다단계스럽지만 전혀 수입 배분에서는 다단계스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수입을 받으시는 분은 AB라고 하는 분이세요. 가장 마지막에 회원가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20만 점은 이 보너스 테이블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30.25%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35%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려드리시는데, 그래서 20만 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에 해당하기 때문에 6,000점, 그냥 금액으로 할게요. 6,000원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돈으로 받습니다. 저는 첫 달에 7,480원 받았던 기억납니다. 그거 갖고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와 진짜 돈 들어왔네 이랬던 기억은 나요. 그리고 제가 저희 친정엄마하고 저희 언니에게 아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양치할 때마다 입에서 피가 나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처럼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계신 거죠. 그분에게 아메 치약을 썼더니 어느 순간에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으면서 식사도 잘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6,000원 뭐 파는 건 아니잖아요. 6,800원에 판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린 거죠. 저희 언니한테는 아메 나 좋은지 모르겠더라 그러길래 그래도 뭐 언제는 이마트 좋은 줄 알고 쓰나 내가 막 이러면서 쓰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같이 썼더니 이제부터는 그룹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저는 저 혼자 썼는데 두 분이 같이 모이게 되니까 60만 점이 되고 60만 점은 보너스 테이블이 바뀌면서 6% 그럼 6636 36,000원 36,000원에서 내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죠. 다단계스럽지 않게 A, B에게 먼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에게 먼저 6,000원씩 돌려주면 저는 24,000원인 거예요. A와 B는 니 때문에 통장에 돈 들어왔다. 기분 나쁘다. 이래 얘기 안 합니다. 고맙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니 얼마 들어왔는데? 근데 24,000원. 에이, 봐라.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내가 24,000원인지. 왜 당신은 6,000원인지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게 돌려받는 이 테이블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궁금한 거예요. S라고 하는 이분. 스토커인지 스폰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분도 똑같이 20만 점 썼다라고 가정해 보게 되면 80만 점이 되고 회원수도 가장 많고 매출도 가장 많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보너스 테이블에 의해서 6%에서 48,000원, 6,000원, 24,000원 제한 나머지 얼마? 12,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S가 24,000원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아메 하라고 하거나 아메 제품 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보면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S가 없다 하더라도 제 수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면 이 좋지 이런 생각 지금부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내 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나 말 못해요 이러신 분 있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은 언젠가 다른 분한테 아메 제품을 샀쓰겠지. 그죠? 내가 없다 하더라도 AB 수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노력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공생일 넘어서서 상생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수입이 저에게 알메이를 알려줬던 서울의 친구의 수입의 3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죠. 저는 그 친구가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매년 선물을 합니다. 고맙다고. 이걸 기본 개념으로 해서 나처럼 같이 주거래 마트를 바꾸시는 분을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배우는 자리가 토요일에 또 있으니까 나와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그림만 되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겠죠. 어떤 수입이든 단번에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 단번에 돈 되면 그 사기예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때 학원을 하나 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가 원해서 그렇게 검도가 하고 싶다네요. 몸 쓰는 게 그 힘든 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 이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내 쪼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자는 대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잘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못하려고 기쓰지도 마시고 그냥 이 속에서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하나만 더 한다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하나만 더 하지. 뭔가 스폰서 안내해 주시는 게 좀 벅차게 느껴질 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능력이 저분한테는 보였는갑다. 그러니까 저분이 내보고 하라 하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되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세컨 잡을 갔는데 그때 가장 많이 원하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넘어서죠. 근데 이 수입이 한 달 나오고 말 것 같으면 제가 다른 일을 했겠죠. 근데 이게 이달, 다음 달, 우리 아이가 10살, 20살 계속 나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고 죽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저는 전직이 은행에 있었거든요. 은행에 있을 때는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억 꽂아 두신 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1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한 번 경기 한 번 바람 확 불어비면 꼬꾸라지더구만요. 근데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자산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처럼 내가 15만 원이 되었을 때 애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하고 같이 이 제품을 쓰는 그 누군가가 나처럼 15만 원을 더 벌어서 애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서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이 되어 드리면 이분들도 자기 부모님 분명히 계실 건데 용돈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가짐 태도죠. 그거에 따라서 계속 하라는 대로 하시다 보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1000만 점 이상의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약 250만 원의 수입, 이게 꾸준히 반복되면 파운드 스피티라고 해서 약 5천만 원, 5,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저 때는 파운드 스피티가 됐을 때는 4,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 제 일시불 보너스가 1,65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갖고 뭐 했느냐? 예, 저는 차를 바꿨습니다. 모닝에서 K3로. 그때 K6를 사야 제가 다이아몬드를 갔었는데 K3를 샀던 마이메레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K6를 바꿨고 그 다음에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고 저희 신랑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의 모든 일들을 저희 신랑이 커버해 줬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아이들 옷을 다 사줬어요. 그전에는 애들 막 빨리 큰다 이러면서 내 얻어 입혔거든요. 그게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는 조금 아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나이 또래 맞는 것들 있잖아요. 다 그려져 있는 거, 화살표 3개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했어요. 그래갖고 맨날 큰 거 입혔단 말이에요. 왜냐면 2, 3년 뒤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막 사이즈에 맞는 거 입혔습니다. 그러고 또 돈이 남던데요. 큰 수입입니다. 그런 거 해보고 플렉스 아닌 플렉스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올해 목표로 삼고 있고 다음 회계년도에 목표로 삼고 있는 그림입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예. 그래서 나처럼 그 플렉스 할 수 있는 세 분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와서 또 배우고 하나씩 얻어가고 있거든요. 약 1억 원 정도의 연금 같은 연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생기시면 뭐 하시렵니까? 동그라미 8개. 꿈이나 꿔보셨습니까? 제 통장에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데 집 살 때는 한 번 지켜봤다. 빚으로 대출 받을 때. 그때 말고는 동그라미 8개가 지켜본 적이 없는데 매년 동그라미 8개가 지킨다면 그거는 너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더 커지면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제가 맨날 부산에서 사회로만 뵀던 우리 박승현 리더님, 정혜경 리더님, 정상수 리더님 이렇게 봐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설레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매달 증가되고 평생에 상속되는 인쇄소득입니다. 원하시죠?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은요.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을 바꿔 쓰고 써본 경험을 광고하고 그냥 내 몫을 찾아오는 소비자 권리 찾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마트를 바꿔 쓰시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이내 반품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우면 계속 쓰시면 되고 여기서 부업을 세컨잡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주위에 좀 자랑을 하시면 되고 사업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공부하시면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들지 않습니다. 점포도 필요 없고 학력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직원도 필요 없고 무엇보다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경험 제가 없죠. 괜찮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이 없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은요. 현재를 살면서 같이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안정적인 소득에 자산소득에 정말 노력순에 국제사업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의외로 그 베트남 분들이 되게 제 네트워크에는 되게 많으세요. 많으신데 그분들이 정말 열정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뜨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당신이 얻고 싶은 게 뭔가? 뭐 돈이십니까? 시간이십니까? 친구십니까? 이 세 개면 더 좋겠죠.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필품이고 제품수가 증가하고 있고 회원수가 증가하고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이미란이고 이 사업을 디지드롭스를 통해서 만났고 그다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실적인과 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우리 아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공을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떤 엄마, 어떤 딸, 어떤 와이프가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모르고 안 해서 후회할 것 같진 않습니까? 그때 할 걸. 왜냐하면 지금의 제 주위 분들이 니 할 때 할 걸 그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얘기하면은 지금은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힘을 합치세요. 무다히 도움 안 되는 옆집 아줌마하고 도움 안 되는 시대 사람들한테 힘 합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한테 힘을 합치세요. 예. 이거는 저희 부산은 이렇게 요트 투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아메이가 우리 같은 사업자 내진 소비자분들에게 드릴 혜택, 여행과 보너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얘기는 이제 이것으로 다 말씀드렸고 고모님이 던져드렸고 나가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꿈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는 동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옛날 얘기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공자님 아시죠? 공자님. 공자님한테는 되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자로하고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는 것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안회예요. 근데 안회는 되게 소위 말하는 엄친아야. 집안도 빵빵해요. 잘생겼어. 그리고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네. 정말 잘난 소위 말하는 1%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정잡배예요. 공자보다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어쩐지 모르겠지만 공자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스승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인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신이 정하면 능정의 능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몸을 바로 세우면 능이 고요하고 능이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내가 살고 싶은 꿈의 모습이 삶의 형태가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고요합니다.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요해지고 능득 얻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 같은 사람은 아니고 자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뭐 비교의 대상이 되게 딱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분명히 지금보다는 10원어치라도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